25일 우정 연휴가 시작돼서 어제 퇴근하고 라오스 비엔티안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라오스에서 비엔티안, 방디앙, 루앙프라방 그리고 태국으로 이동을 해서 치앙마이 갔다가 한국으로 가는 일정이고요. 8일 정도 있다가 갈 생각입니다. 중국을 계속 여행하다가 오랜만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왔는데 여기서 어떨지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비엔티안에서는 전기 스쿠터를 빌려서 다니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토바이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번호판이 없는 전기 스쿠터를 빌리려고 이제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왔는데 처음 간 곳은 인터넷에서 보고 왔는데 번호판이 있고 번호판이 있어야 되는 걸 번호판 떼놓고 이제 빌려준다, 괜찮다 해가지고 일단은 다른 데 먼저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쪽에 있는 그런 법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른 곳으로 한번 가려고 합니다. 지금 간 곳도 전기 스쿠터는 없고 헬멧만 쓰면 괜찮다고 해가지고 이제 전기 오토바이를 빌려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갈 곳은 탓 루안 사원이고요. 지금 여기서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가다가 오토바이에 거치하는 데가 이제 좀 안 좋아서 그냥 몸에다가 카메라를 달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탓 루앙 사원에 도착을 해서 안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곳이 탓 루앙 사원입니다. 저기 원래 450kg짜리 금으로 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라오스는 대부분의 지역이 요새 그 전쟁이나 이런 걸 치르면서 다 불타 없어져 가지고 돌로 만든 다음에 겉에만 금색을 칠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탓 루앙 사원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저 맨 위에가 천상계, 중간에가 인간계, 그리고 맨 밑에 바닥을 지하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 누워있는 불상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는 탓 루앙 사원에서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요. 이런 사원이나 옛날 건축물 같이 보이는 데가 많아서 한 번씩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탓 루앙 사원이 이제 중앙에 있고 네 곳에 원래 사원이 있는데 이제 전쟁이나 이런 걸로 다 없어지고 지금 남쪽과 북쪽 한 두 군데만 이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지나왔던 곳이 남쪽인 것 같고 이제 탓 루앙 사원이 되게 신성하게 시골 갔는데 그게 부처님의 사리를 안에 넣어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신성하게 시국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탓 루앙 사원 받고 다음으로 갈 곳은 그 승리의 문이라고 할 것 같은데 빠뚜사이 독립문, 빠뚜사이 독립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기 오토바이가 소리가 안 나고 진동이 없어서 타기는 편한 것 같고 시속 한 30km만 돼도 충분히 시원하고 속도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더 빨리 달릴 필요도 없고 한 20km에서 30km 사이로 천천히 다니면 워낙 비엔티안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이따가 혹시 불상공원에 가게 되면 불상공원에 갈 때는 좀 머니까 조심해서 다녀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먼지도 많고 햇빛이 있어서 마스크로 좀 가렸습니다. 네, 빠뚜사이 독립문에 도착을 해서 지금 앞에 보이고 있는데요. 저 위에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빠뚜사이 독립문이 저 앞에 보이고 있고요. 네, 빠뚜사이 독립문인데요. 이곳은 이전에 독립전쟁을 할 때 돌아가신 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곳이라고 해요. 빠뚜사이 독립문에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네, 빠뚜사이 독립문 옥상에 올라와서 비엔티안 시내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서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시내가 잘 보이고 뻥 뚫리고 시원한 기분이 듭니다.
방금 찍은 곳이 제일 높은 곳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까 저기 아래에서 가장 높은 곳인 줄 알고 찍었는데 위에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올라왔고, 여기는 아까 분수의 반대편인데 길이 일직선으로 쭉 뚫려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돼 있지? 위에는 못 올라가기에 막혀 있어요. 시원하게 분수가 보이고 있고, 파트 사이 독립문을 보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곳은 프랑스와의 독립전쟁 때 희생된 라오스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진 독립문인데, 특이한 재미있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서 있는 활주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 미국에서 공항을 지으라고 시멘트를 원조받았다고 하는데, 그 원조받은 시멘트로 공항을 짓지 않고 이 파트사이 독립문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 있는 활주로라는 별명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미국이 아마 지정해서 원조를 해줬는데, 그걸 이 독립문을 만드는데 써둔 걸 보니까 프랑스에게 독립한 것에 대한, 그리고 희생된 분들에 대한 자부심이, 그리고 그분을 기리는 정신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사켓 사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시사켓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멋있다. 저 불상 뒤로, 그리고 양쪽 벽에 있는 작은 이렇게 구멍들 안에 전부 다 불상이에요. 지금 모양이나 이런 게 다 다르고, 어떤 거는 부서진 것도 있고, 이 불상 모습을 보면 다리 하나를 올리고 있고, 오른손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왼손으로 받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떤 불교의 한 종파라고는 어떤 곳이 이렇게 오른손을 밑으로 내리고 있다고 한 걸 제가 봤거든요. 지금 방금 찾아봤는데, 오른손을 이렇게 아래로 내리고 있는 건 항마촉지인이라고 해서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순간을 표현한 손 모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손 모양에 따라서 어떤 걸 뜻하는지가 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처음 알았네. 부처님의 이 불상의 손 모양이 다른데, 라오스에서 일단 지금 제가 확인한 건 세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오른손을 아래로 내리고 있으면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순간을 표현한 거고, 두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 그리고 두 손을 아래로 밑으로 내리고 있으면 이제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이제 비가 오게 해달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손 모양에 따라서 불상이 각각 뜻하는 바가 달랐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시사켓을 받고 이제 호프라케오 사원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방금 시사켓에서는 진짜 수많은, 엄청난 많은 불상을 볼 수 있었고, 그 불상의 손의 모양으로 인해서 뜻하는 바가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순간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태국의 건축 양식이라고 하는데, 지금과 호프라케오는 라오스 양식으로 지어진 곳이라고 하니까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거를 잘 알 수 있지는 않지만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켓 바로 앞에 호프라케오 사원이 있습니다. 건축 양식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좀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불상에 눈이 파져 있는데, 이게 이제 유물, 돈이 되는 부분을 이제 파헤쳐 간 거죠. 여기 보면 불상이 두 손을 들고 있는데, 아까 오른손을 내리고 있는 거는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의 모습이고, 이렇게 두 손을 올려 있는 거는 이제 두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한 그런 손 모양으로 하고 있는 불상입니다. 지금 호프라케오 사원을 보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에메랄드 불상이 원래 있던 곳인데, 태국에게 침략을 받았을 때 그 불상을 태국에 가져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불상들을 보면은 눈이 없거나 이제 불에 타서 녹아내린 그런 불상이 있다고 봤는데, 녹아내린 건 못 봤고 눈이 빠져있는 불상은 봤습니다. 눈이 빠져있는 불상은 아마도 그 유물, 도굴꾼들이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뽑아서 간 것 같아요. 네, 라오스에 있는 도가니국수 집에 와서 이제 먹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숙소에서 샤워 좀 하고 좀 쉬다가 나와서 불산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불산공원은 비엔티안의 시내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거기까지는 오토바이로 한 30분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비엔티안은 사실 시내에 있었던 거거든요. 도심에 있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외곽으로 빠져나온 건데, 외곽으로 빠져나오니까는 비엔티안 그 도심과는 조금 다른 느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도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시골이긴 한데, 이렇게 오토바이를 멀리 타고 나오니까 조금 더 한적한 느낌? 이 길도 그냥 도시에 있는 길이 아니라 우리 시골길 달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꼭 어디를 돌아다니고 뭘 보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한 바퀴 돌고 이 도시를 돌면서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메콩강이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이 강가 주변으로 집도 나오고 식당이나 술집도 나오고 그러고 있어요. 네, 거의 1시간 가까이,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천천히 했더니 그 정도 이렇게 오래 해가지고 지금 불산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불산공원의 입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누워있는 불상. 팔이 10개네. 와, 정말 신기한 불상의 모습들, 다양한 불상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위에 이렇게 약간 악마의 손 같은 거 밑에 불상이 있는데, 밑으로는 뱀인 것 같아요. 뱀. 그래서 불상이 되게 많이 있고, 또 안으로 쭉 들어오면 불상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정원처럼 공원을 잘 가꿔놓은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불상은 이렇게 뱀이랑 같이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불교랑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토속 신앙이랑 관련이 있는 건지. 사랑의 큐피트 같은데. 옆에도 엄청 큰 불상이 있습니다. 네, 이 불상은 좀 특이하게 얼굴이 3개, 4개가 이렇게 돼 있고, 그 앞으로 이제 손을 이제 벌려서 앞에 좌우 불상이 하나씩 올라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처음에 들어와서 보이는 저기 아마 호박 불상인 것 같아요. 호박 뭐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밑에 엄청 큰 호박 위에 나무가. 그래서 오늘 사원 돌아다니는 거는 이제 다 마친 것 같습니다. 탓 루앙 사원에서 시작해서 시사켓, 후프라케우, 그리고 독립문 보고 지금 이제 불산공원까지 왔는데요. 사원 보는 거는 이제 오늘 사원 보는 건 여기까지 한 것 같고, 이제 돌아가서 야경이 좋은 곳 메콩강 야시장이랑 저녁 먹으러 가서 펍이나 가서 맥주 좀 한잔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돌아가는 길인데 해가 조금씩 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좀 시원한 게 느껴져요. 낮에는 30도가 좀 넘었다가 밤에는 이제 15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선선하고 좋은 날씨가 요즘 그래서 여행하기가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덥지도 않고 전기 스쿠터 타면서
약간 선선한 바람도 쐬고 하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예쁘다. 동남아 가면 뜨거운 태양, 덥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런 시기에 오니까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해가 지는 걸 볼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앞에 해 지는 모습 보이시나요? 진짜 큰 해가 지금 저기서 떨어지고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오토바이에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밤에는 저녁 먹고 맥주도 한잔하고 해야 되니까 오토바이 가서 반납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나오려고 합니다. 지금 오토바이 배터리가 한 칸밖에 안 남아서 속도가 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한 20km로 가고 있는데 아무리 세게 잡아당겨도 25km 이상 안 나와서 배터리 멈출까봐 지금 천천히 달리고 있습니다. 조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물고기를 구워서 파는 게 있어가지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맛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여기서 샀습니다. 오토바이 빌리는데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먹고 맥주 한잔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구운 물고기 생선이 나왔는데 이거 아마 민물고기인 것 같아요.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물고기랑 맥주 한 병 먹고 나왔는데 물고기는 제 입맛에는 맞지 않는 걸로 조금 먹고 나왔습니다. 라오스다 보니까는 이게 중국이 라오스에 대한 경제적이나 문화적인 확장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간판들도 중국어로 된 간판이 되게 많고 중국어를 할 줄 아는 라오스 사람들도 꽤 많고 한국 여행객이 많다고 하는데 한국 여행객보다 오히려 더 많이 보이는 거는 중국 여행객들이 진짜 많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서양 친구들도 많이 보이고 한국 사람들도 종종 많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아마 한국 사람들은 비엔티안보다는 루앙프루방이나 방비엥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씻고 개운하게 옷도 좀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낮에 이렇게 더워서 땀 흘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씻고 나오니까 너무 상쾌하고 지금 이제 메콩강 야시장 한번 구경하러 가보려고요. 도시마다 야시장이 있으면 한 번씩 가서 뭐 어떤 걸 파는지 분위기도 좀 보고 간식거리 할 거 있으면 군것질도 좀 하고 좀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금방 걸어 나오니까 저 앞에 야시장이 보이고 있어요. 핸드폰 케이스, 옷, 아이들 장난감. 근데 이 더운 날에서 이렇게 두꺼운 후드티를 파는 거는 아마 저희랑은 적응된 게 달라서 그렇겠죠. 그래도 여기는 그렇게 막 사기는 안 칠 수 있는 게 앞에 가격표를 다 적어놨어요. 물론 여기서 흥정을 해야겠지만 저거 이상한 가격이 나오지 않을 테니까. 메콩강 야시장에 돌아보고 있는데 대부분 옷이랑 핸드폰 케이스 그리고 뭐 가방이나 지갑 대부분 옷이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앞에는 라오스 푸드 페스티벌이라고 지금 간판이 보이거든요. 저 앞으로 한번 가보려고. 비엔티안의 밤거리도 꽤 화려한 것 같아요. 여행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수도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비엔티안 수도에서 특히 이 메콩강 야시장 주변으로 해서는 여행자 거리도 있고 해서 이 밤거리가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월 26일 어제 비엔티안에서 하루를 보내고 두 번째 날입니다. 지금 6시 40분인데 아침 8시에 비엔티안에서
방비행으로 가는 기차 타려고 조금 일찍 출발해서 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비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구 그리고 페로모터도 있습니다. 제 BNT 안에서 하루를 보내고 두 번째 날입니다. 지금 6시 40분인데 아침 8시에 비안티안에서 방비행으로 가는 기차 타려고 조금 일찍 출발해서 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 불러서 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떼디라는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인드라이브라는 앱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하루 종일 이제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를 좀 빌려서 다녔고 밤에 그리고 지금 아침에는 인드라이브로 택시를 불러서 편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비엔티안 기차역에 도착했고 여기 앞에 보니까 사람들이 줄 엄청 서 있어요. 이 비엔티안의 기차를 중국이 깔아줬기 때문에 중국 시스템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아마 입구로 들어갈 때부터 중국은 짐 검사를 하고 신분증 검사하고 기차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좀 많이 줄 서 있는 것 같아요. 완샹 비엔티안에서 쿤밍 중국에 있는 쿤밍까지 가는 그런 데 있거든요. 이게 중국에서 라오스의 기차역을 건설해줬기 때문에 중국식 시스템이 돼 있고 기차역 안에도 보면 중국말이랑 영어랑 그리고 이 라오스어 이렇게 세 가지를 나오는 것 같아요. 방비항 기차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방비항에 와서 전기 오토바이를 빌려서 짚라인을 하러 가고 있어요. 저 앞에 산이 바람의 풍경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날씨가 조금 공기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앞에 산 따라 가게 되는 길인데 풍경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완전 돌이랑 흙이라서 오토바이 충격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천천히 가고 있어요. 짚라인 하는데 도착을 했는데 오는 길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한 10분 정도 헤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기다렸다가 아마 다시 출발한다고 하는데 짚라인 하고 그리고 카야킹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짚라인 하려고 장비를 장착했어요. 다리 길어? 하나 안 돼. 야, 너! 오케이, 고! 나는 반대로. 번. 왼손, 오른손. 점프. 하나, 둘, 셋. 오케이. Okay, go. You can go. 오, 여기 흔들라기. Simon. Stand up.
Ok, ăn ra. Nhắc đốt ở thôi đi nè. Ready? Okay. 앉아. 네, 이제 카약 경내 우조한다고 나 카트 안 듣잖아. 경내 우조. 혼자 오신 거예요? 네. 아. 뒤로. Backward, 뒤로. 왼쪽. 저도 지금 가운데가 그런 것 같아요. 엉덩이 쪽에 지금 물이 차 있거든요. 저도 이제 방비항에서 루앙프라방 갔다가 태국으로 넘어가려고. 나는 우렁프라방에서 올라갔어요. 저는 오늘 방금 들어왔어요. 방비항에. 오늘 들어왔어. 예, 아침에 기차 타고 들어왔어요. 그 오자마자 또 예뻤어요. 오자마자 그냥 오토바이만 빌려가지고 제가 찾아왔어요. 또 빨라지네요 여기는. 아, 이래서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 오. 아, 이거 다 젖었다. 카야킹에서 앞으로 여기 경치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파도 치는 데를 지나오면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엉덩이 있는 데가 물로 생각보다 덥지도 않고 바람도 시원한 게 지금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하다. 저희가 끝인가 봐요. 애기들 물에서 논다. 꼬마들. 잡아야지. 아이고, 카야킹 이제 끝났습니다. 열기구 그리고 페로모터도 있습니다.
좋아서 잘 갔다 왔습니다. 아까 그 호스텔 사장님한테 로컬 식당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강을 건너서 앞에 가면은 강변에서 로컬 음식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너가고 있는데 이 다리가 꽤 믿음직스럽지는 못한 것 같아요. 강변에 식당이 있습니다. 로컬 맛집이라기보다는 꼬치집이라 야식으로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돌아가서 저녁 먹을 때 좀 찾아보고 여기는 늦게 다시 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스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왔습니다. 이 신다시라고 하는 건데 샤브샤브랑 삼겹살이랑 해물이랑 이렇게 같이 구워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서 한 번에 두 가지를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녁 먹고 나왔고 진짜 많이 먹었어요. 오늘 밥을 제대로 안 먹어서 진짜 배 터지게 먹고 술도 먹고 해서 31만 끽 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2만 1,000원? 2만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덥진 않은데 좀 시원하고 선선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불 앞에서 고기를 구워 먹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나가지고 거의 샤워를 한 느낌이라 가서 좀 씻어야겠습니다. 비포장도로 길로 지나기 시작해서 마스크를 좀 썼습니다. 비포장도로가 좀 나오는 것 같고 길이 많이 울퉁불퉁해지고 있어요. 블루라군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 7시 좀 넘었고요. 블루라군에 이제 사람이 많을 수 있어서 좀 일찍 출발했습니다. 사람 없을 때 둘러보고 오려고 일찍 출발했고 거기가가 생각보다 속도가 잘 나가고 포장도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라오스 아침 시간은 날씨가 약간 쌀쌀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다리도 지나서 가고 있습니다. 블루라군 1, 2, 3를 한번 다 돌아볼 생각이고요. 또 처음으로 가는 곳은 블루라군 1입니다. 블루라군 1이 사람이 가장 많고 가장 크다고 해서 제일 일찍 가서 좀 블루라군 1을 보고, 그리고 놀기 가장 좋다는 블루라군 3에 들렸다가 블루라군 2는 마지막에 한번 찍고만 오려고 할 생각이고, 그래서 블루라군을 1, 2, 3를 본 다음에는 그 남사이 전망대에 한번 올라갔다 올 거거든요. 그 전망대에 올라가서 이 방비행을 한번 둘러볼 생각입니다. 블루라군 가는 길인데 옆쪽으로 메콩강이 흘러서 풍경도 좋은 것 같아요. 하늘에는 지금 열기구도 날고 있고, 이 열기구랑 페러모터가 아침이랑 저녁에 일출과 일몰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타더라고요. 길이 많이 울퉁불퉁해지고 아마 꼭 비포장도로가 나올 것 같아서 마스크를 좀 올려 썼습니다. 먼지가 좀 많이 날릴 것 같아서. 블루라군 1으로 도착했고,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블루라군 1 그 시작 시간이 7시 반이에요. 지금이 7시 40분이거든요. 어쩌면 제가 제일 처음 온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군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 그네도 있고, 물 안에 물고기가 산다고 했었는데 물고기 진짜 크네요.
안에 엄청나게 큰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방금 다이빙 하면서 물안경이 벗겨졌었는데 우리는 한쪽에 렌즈가 좀 빠졌던 것 같아요. 못 찾았는데 눈이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눈을 들여보니까 그 속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다 찌그러져가지고 혹시나 해서 넣을까 했는데 좀 넣으면서 또 떨어뜨려가지고 잃어버렸어요. 지금 렌즈가 오른쪽에만 들어가 있어서 샌드위치 갖고 왔는데 블루라군 스테이도 가져갈까. 블루라군에서 다이빙하고 물안경 빠진 김에 좀 쉬면서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블루라군 1에서 한 1시간 정도 있었고 블루라군 3로 가고 있습니다. 블루라군 3에 입장권을 사서 들어왔습니다. 한 300m 정도 앞으로 더 들어가면 블루라군 3가 나온다고 써있습니다. 방금 가서 한번 뛰고 왔는데 카메라를 안 켜가지고 카메라 들고 한번 더 뛰러 갔다 오겠습니다. 블루라군 1은 다이빙이라 좀 무섭거든요. 근데 여기는 무섭다기보다 진짜 재밌어요.
네, 블루라군 3를 방금 갔었고요. 오늘 아침에 블루라군 1 그리고 3 갔다가 지금 블루라군 2로 가고 있습니다. 블루라군 2는 이렇게 놀이할 수 있는 거 기구는 별로 없고 결국 그냥 물에서 노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누워서 그냥 쉬고 그런 거라고 해가지고 가서 잠시 구경하고 오려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지금 거리카는 6시간 정도 빌려가지고 충분히 갔다가 갈 것 같고 시간은 연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갖다 주고 차라리 전기 오토바이를 하루 이제 빌려서 내일 루앙프라방 가기 전까지 전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될 것 같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블루라군 1부터 시작해서 1, 3, 2 순서로 갔고요. 세 군데 다 보고 이제 버기카 반납하러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아침에는 차도 하나도 없고 버기카도 없었는데 지금은 차도 많고 버기카도 많아서 조심히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물놀이 하기는 지금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사람이 없는 걸 원하면 좀 일찍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식 좀 먹고 남사이 쪽으로 가보도록 하려고요. 네, 이게 라오스에서 오는 샌드위치, 라오스 샌드위치고 남사이 전망대 가는 길이 좀 가파르고 어려운 것 같아요. 앞에는 오다가 오토바이 타고 오다가 같이 오게 된 중국인 친구입니다. 남사이 전망대 왔는데 추울 것 같아요. 남사이 전망대 올라왔습니다.
방비항 3일차입니다. 오늘은 방비항에서 오전, 점심까지 있다가 오후에 기차 타고 루앙프라방으로 갈 거거든요. 탐점 동굴에 도착해서 표를 끊으러 가고 있습니다. 탐점 동굴 가기 위해서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이게 완전 다 나무로만 이렇게 돼 있어서 언젠가는 무너질 것 같은데. 이게 나무로 된 다리를 건너는데 물이 이렇게 깊지 않아서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생각보다 이쪽 강이 흙탕물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안이 보일 정도로 좀 깨끗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는 길은 되게 산책하기 좋을 정도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저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동굴이 원래 시원해야 되는데 지금 라오스 밖에 그늘이 원체 시원해서 동굴이 더 시원하다는 느낌 못 받는 것 같아요. 안은 왜? 이제 여기가 끝입니다. 동굴의 끝.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한쪽은 가서 동굴 밖으로 통해 있어서 밖에 있는 경치를 구경하고, 또 다른 쪽은 이렇게 동굴 끝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동굴 들어갔다가 나와서 앉아서 좀 쉬고 있습니다. 방비행에서 일정이 끝나고 방비행에서 루앙프라방으로 가려고 기차역에 왔습니다. 기차는 2시 30분 정도 기차고 지금 시간이 1시 40분 정도 돼가지고 1시간 50분 정도 남았는데 50분 정도 남았으니까 충분히 들어가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루앙프라방으로 가기 위해서 방비행 기차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비행에서 루앙프라방으로 가려고 기차역에 왔습니다. 이제 루앙프라방 가는 기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루앙시 전체가 새 유네스코에 등재된 도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도시 자체를 보는 게 여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곳인지, 어떻게 세계문화유산에 도시 전체가 됐는지 가서 좀 보려고 합니다. 라오스의 수도가 비엔티안인데 옛날 처음 라오스가 생기고 나서 수도는 루앙프라방이라고 했었거든요. 참 옛날 그 모습을 좀 간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사님의 노래 들었는데 익숙한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곳이 제가 찾던 곳이 아니라서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이제 푸시산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도 계단을 또 걷게 되는
지금까지 138개 계단 올라왔고 앞으로 190개 더 올라가야 된다고 써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이게 일몰 보려고 사람들 몰려있네요. 진짜 많아서 뒤에서 어떻게 좀 찍기는 했습니다. 근데 정말 해가 가깝고 크게 보여서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푸시산 보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내려올 때 산 반대편으로 내려와가지고 좀 돌아서 다시 아까 그 장소로 가야 됩니다. 오토바이도 거기 있고 거기가 야시장이 그쪽에 있는 거라서 여기 이제 광장 같은 곳인데 여기 쭉 다 음식 파는 곳이거든요. 앞에 사람들이 앉아서 먹을 수 있게 돼 있고 엄청 많아요, 사람이. 아까 길 잘못 들었던 곳, 여기 먹을 거 계속 파는 곳이었는데 여기 한번 가보고 그리고 이제 뭐 좀 먹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저녁은 여기서 꼬치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바빠서 지금 계산도 결제도 못하고 있어요. 오늘 루앙프르방 도착해서 푸시산에서 일몰을 보고 저녁을 먹고 이제 한 바퀴 오토바이 타면서 돌고 있습니다. 이 루앙프르방은 방비행이나 비엔티안보다는 조금 더 한적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밤에 그 여행자 거리에서 조금만 밖으로 나왔는데 지금 차도 많이 없고 조용하게 산책하고 조깅하고 풍경 보면서 돌아다닐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지금 약간 긴팔 입어도 될 만큼 선선하고 좋아요. 그래서 여행하기 정말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강을 따라서 오토바이를 타고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사람 많은 시장에서 한번 먹었으니까 내일은 이렇게 좀 한적한 곳에 와서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동남아시아 여행할 때는 진짜 오토바이 빌려서 다니는 게 편하긴 한 것 같아요. 자유롭게 이렇게 여행하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타고 어디 가고 하는 게 너무 편해서 동남아 여행할 때 오토바이는 강추입니다.
열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꽝시 폭포를 갔다가 이후에는 올드타운 안에 있는 명소들을 가볼 건데 제가 지금 빌린 오토바이가 달릴 수 있는 거리가 40km밖에 안 돼서 꽝시 폭포를 갔다 올 수 있는 거리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일단 가보고 가서 가는 길에 안 되겠다 싶으면 돌아오고 도착할 수 있으면 도착해서 충전할 수 있는 데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꽝시 폭포로 가고 있거든요. 아주 시원하고 날씨가 쾌적하고 공기 보면 좀 흐리긴 한데 온도는 정말 여행하기 딱 좋을 정도로 지금 오전 시간에 너무 좋아서 시원하고 상쾌한 기분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꽝시 폭포 가는 길인데 길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아주 한적한 시골길을 이렇게 조용히 달리는 것 같습니다. 꽝시 폭포까지 한 29km 정도 거리였는데 지금 4km 정도 남았거든요. 배터리는 지금 반이 남아있다고 해서 도착하는 데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고 여기 진짜 예쁘네요. 카페, 여기도 카페랑 식당하는 데인데 Hello, can I charge battery? Rồi bữa ơi. Khảo sát 50,000 kìa. Sát bay 50,000. Khảo sát battery 50,000 kit. Battery. Okay. Okay. 오늘 저와 함께 해주고 있는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입니다. 다행히 여기 충전할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 내고 충전하면 될 것 같아요. 전기 충전하는 것도 찾아가지고 오토바이도 충전을 시키고 있고 오토바이 충전하는 동안 안에 들어가서 보고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네, 꽝시 폭포 이제 입구 도착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날씨가 막 쌀쌀하게 느껴질 정도로 서늘하고 긴팔 입었어야 되나? 어쨌든 신선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 곰이 올라가서 앉아있어요. 네, 꽝시 폭포 들어와서 첫 번째 나온 물인데 여기는 폭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했어요. 수영할 수 있는 사람 들어가도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날씨가 추워서 그냥 보는 것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광시폭포가 보이고 있습니다. 물 색깔도 아주 예쁘게 돼 있고 시원하게 물이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서 날씨랑 맞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좋다. 물에 발만 잠깐 담가봤어요. 엄청 시원해요. 두 번째로 나온 폭포입니다. 여기도 이제 물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밖에 사실 사람 많은데 물이 차갑고 날씨도 쌀쌀해서 안에 들어간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소리를 들으면서 또 다시 앞으로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쪽 앞에도 폭포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앞에 폭포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정글에 온 것 같이 이렇게 엄청 큰 나무들이 있어요. 네, 세 번째로 들어온 폭포고 여기 물 색깔도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다른 곳이랑 다르게 여기는 수영 금지라고 써있어요. 수영 금지.
저기 폭포가 뒤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저기 멀리서 봤던 폭포 가까이 와서 볼 수 있는데, 시원하다. 저 앞에가 메인 폭포인 것 같은데요. 사람도 많고 폭포 규모도 큰 것 같아서 저 앞에가 메인인 것 같아요. 드디어 성시폭포 메인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다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절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약간 사기인데. 아까 거기서 서 있을 때는 계곡물도 이렇게 내려다 보이고 그런 사진이었는데 사기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앞으로 좀 더 가보겠습니다. 오, 이건 뭐 이렇게 해놨어? 뷰 포인트입니다. 그냥 산 위에서 밑에 내려다보는 건데, 여기서 살짝 저기 폭포가 보입니다. 저쪽으로 이제 가면 뷰 포인트가 아니라 사실 저 길로 가야 되겠네요. 뷰 포인트에서 내려와서 위에 길이 또 있길래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포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위에는 다시 안 올라가도 됐던 거였어요. 그냥 음료수 하나 주니까 바꿔 먹었다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물에서 놀 수 있게 해놨네요. 여기가 폭포 가장 높은 곳인 것 같은데 여기서 살짝 옆에 볼 수 있게 난간으로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아까 폭포를 조금 더 각도를 비켜서 물을 좀 볼 수 있게 포인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꽝시 폭포는 이제 다 본 것 같고 좀 다시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전망대가
가운데 나무를 뚫고 그 나무 위에다 만들었네요. 아,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아까 올라왔던 길을 그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올라올 때 계단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참을 내려가는데 아직도 내려가고 있어요. 황실 폭포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한 11시 반 정도 됐거든요. 날씨가 이제 좀 더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올 때는 시원하게 약간 쌀쌀하다는 느낌 받았고, 지금은 이제 살짝 덥다. 겨울철에 만약에 오면 물놀이를 하고 싶으면은 사람이 좀 많더라도 점심때쯤에 오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물놀이 안 하고 구경만 할 거다 그러면 사람이 없을 시간인 아침에 일찍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려왔습니다. 광시폭포는 물 색깔도 괜찮았고 물 양도 괜찮아서 시원하고 아주 잘 다녀온 것 같아요. 아마 좀 늦게 왔으면 더웠을 수 있는데 아침에 일찍 온 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가다가 뷰가 예쁜 식당이 있다고요. 거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는 곳이긴 한데, 그래서 얼른 가서 밥 먹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라이스팜이라고 여기 보니까 벼 심어놓고 여기 안에 오두막을 지어놓고 밥 먹게 해놨어요. 이런 여행객들이 지나가다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황실폭포 갔다가 점심 먹고 좀 쉴까 하고 호텔 들어왔는데 너무 피곤했는데 자라방에서 마지막 밤입니다. 내일 점심에는 태국으로 넘어가는데 그 전에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고기를 올리고 야채를 육수에 담가놨습니다. 샤브샤브와 고기를 함께 먹는 신당. 혼자 2층 테라스에 앉아서 저녁 먹고 있어요. 밤에 여행자 거리 좀 보러 나왔고, 그 야시장 이렇게 건너오다가 한국 꼬마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려가지고 엄마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찾아주고 다시 가고 있습니다. 밤 9시가 되니까 아주 중심에 있는 핵심적인 몇 곳 말고는 이제 문을 좀 다 닫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9시쯤 되면 이쪽은 문을 닫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시장에서 나오면서 그냥 들어가기 아쉬워서 야식을 좀 먹으러 왔습니다. 어제 여기 먹을 거 많았던데 길 찍은 데인데요. 거기서 광장이 있었고 좁은 길이 하나 있었는데 어제 좁은 길에서 먹고 오늘은 광장에서 먹으려고요. 시간은 새벽 5시 반이고요.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출발하는 이유는 루앙프라방에서 유명한 탁바링녀를 보러 가기 위해서요. (1월 30일) 루앙프라방에서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반이고요.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출발하는 이유는 루앙프라방에서 유명한 그 불교 의식인 탁바링녀를 보러 가기 위한 것입니다. 저도 여기 일단 자리를 좀 잡았습니다. 저 왼쪽에 보이는 의자에 앉아서 밥이랑 과자랑 앞에서 사가지고 이게 탁바링녀에서 이번에 준비한 밥과 과자입니다. 현지분들은 직접 가져오겠지만 여행자들은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구매를 해서 하게 됩니다. 일단 저는 특별 공양을 다 했고 이제 앞으로 나와서
닭바팅회를 마치고 아침 시장에 왔습니다. 지금 6시 17분인데 벌써 시장은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뭐 과일도 팔고 먹을 것도 팔고 국수나 이런 것도 해서 팔고 그런 것 같아요. 위순 나랏이라는 사원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1500년대에 지어진 아주 오래된 사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위순 나랏의 가장 그 대표적인 수박 스투파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위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수박을 닮았다고 해서 수박 스투파라고 합니다. 지금 입장권을 사서 위순 나랏 안으로 들어왔어요. 진짜 여기도 다양한 불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봤던 손 모양을 보자면 이거는 이제 두려움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거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손을 내리고 있는 불상들은 비를 기원하는 그런 거라고 이제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오늘 방문한 위순 나랏이라는 사원이었는데요. 이곳은 1500년대에 지어졌는데 중간에 1880년대쯤에 중국에 의해서 무너졌었다고 합니다. 그걸 다시 이제 복원해 놓은 곳이고요. 일단 한때는 왕궁의 불교 사원이었기도 했고, 앞에 보면 수박을 닮은 수박 스투파라고 불리는 그런 건물도 있어서 역사가 깊고 루앙프르방에서도 대표적인 사원 중에 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앙프르방이 왜 세계 유네스코가 됐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사원들이 많고 그런 것이, 라오스의 수도가 비엔티안이 아닌 이전에 원래 수도는 루앙프르방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뭐 불교 사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졌고 했기 때문에 그 역사와 문화가 잘 보존되지 않았나. 탁발 행렬도 사실 여러 곳에 있지만 비엔티엔이나 이런 곳에서는 뭐 정기적으로 한 번씩 있다면 이 루앙프라방은 매일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역사나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루앙프라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순 나랏에 갔다 왔고 이제 다시 출발해서 왓시앵텅라는 사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왓시앵텅 사원 들어가는 길입니다. 오른쪽에 큰 문이 있었는데 거기는 출구였고 입구는 이 작은 길로 들어간다고 해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잠깐 설명을 하면 왓시앵텅 사원은 일단 건축물, 라오스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유명하고, 또 하나는 그 건축물 뒤에 있는 벽화가 유명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건축물과 벽화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인터넷에서 본 걸로 유추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지도가 출구로 알려줬는데 출구랑 양쪽이 다 막혀 있어서 반바퀴 돌아서 반대편이 입구인 것 같아요. 물어서 다시 가고 있습니다. 입구를 찾아서 왓시앵텅 사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건물 지붕을 보면 제가 인터넷 설명을 보니까 이렇게 낮게 밑으로 쭉 내려진 모습이라고 했는데 지금 저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면 나뭇가지처럼 길게 밑으로 늘어져 있는데 저게 이제 라오스 건축의 특징으로 겸손과 보호를 뜻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이제 황금색으로 되어 있어서 번영을 뜻한다는 그런 특징도 있거든요. 시작부터 황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곳곳에 이렇게 에메랄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게 생명수 역할이거든요. 佛母的肚子里的。同时的话呢，它又是为了感化这个凶兽孔雀，把它孕妇的温顺又被孔雀。 이게 생명수나무입니다. 생명수나무. 에메랄드로 모자이크를 만든 생명수나무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 도시는 생명수나무 위주로 중심으로 이제 성장을 했다고 했는데 그 생명수나무를 기르기 위해서 이 사원을 지었다고 하고 이 생명수나무가 번화와 번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도시의 전설이 생명수 나무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을 하고 있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이 왓시앵텅 사원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곳은 다른 곳보다 더 황금이나 에메랄드로 번영을 상징하게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진 사원이고요. 그래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사원 뒤에 가보면 그 에메랄드로 모자이크해서 만들어 놓은 생명수. 이번에 도착한 곳은 왓 마이 사원입니다. 왓 마이 사원. 이 왓 마이 사원은 아주 큰 사원으로 규모가 큰 걸로 유명한 것 같아요. 네, 왓 마이 사원에 도착해서 안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건물 외관 장식도 황금색으로 아주 화려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원의 특징은 웅장하고 크고 화려한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루앙프라방에 있는 루앙프라방 국제공항입니다. 네,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치앙마이로 가는 비행기 타러 가는 길입니다. 아마 공항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비행기만 오는 것 같고 하루에 몇 편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프로펠러 비행기네. 치앙마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5월 31일 치앙마이 와서 하루 자고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찍 치앙라이로 가기 위해서 버스 터미널에 왔습니다. 원 커피? 진하고 좋은데요? 버스 올라타려고 줄서서 들어가고 있어요.
VIP 버스라서 좌석은 되게 넓게 충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타니까 물이랑 과자랑 물티슈가 있습니다. 컵 넣는 거, 그리고 앞에 TV도 있어요. TV 있고, 우리나라 우등버스처럼 3명이 한 줄로 앉을 수 있게 이제 출발해서 버스가 터미널을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 치앙라이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타고 온 게 저 앞에 있는 그린버스인데 거의 대부분 외국인들이 타고 오고 있고 현지인들은 이런 버스 타고 다닙니다. 이런 버스. 버스가 완전 차이가 많이 나서 가격 차이도 되게 많이 나요. 지금 11시 10분이고 제가 3시 차로 돌아가려고 차표를 끊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한 3시간 반 정도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부지런히 좀 돌아다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이트하우스 앞인데 줄 엄청 많이 서 있어요. 저도 이제 빨리 좀 가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도 좀 사고. 이제 저 앞에 화이트하우스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들어가고 있는데 빨리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줄이 금방 없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화이트하우스나 블루하우스, 블랙하우스는 다 최근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것보다는 건축물적인 예술적인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ห้ามถ่ายรูปขวางทางเดินนะคะ Please keep walking. Don't take a photo. Walk away. Don't walk away. 이 중간에 서지 않게 빨리 지나갈 수 있게 빨리 가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에는 사진을 못 찍게 해서 훑어보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왔고 한 바퀴 좀 더 돌아보려고 합니다. 어우 덥고 사람도 엄청 많고. 네, 이제 화이트하우스 다 받고 블랙하우스로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3시 차인데 지금 이미 1시 20분이고요. 블랙하우스까지 가는데 거의 40분 정도는 걸릴 것 같기 때문에 블랙하우스 보고 블루 갔다가 버스 정류장까지 가려면 지금 한 2시간 반 남은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아요. 블랙하우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블랙하우스에 도착했는데 지금 점심시간이라 그런 건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거의 없거든요. 지금 입구에서 지금 봤을 때는. 여기는 건축물도 있지만 주로 박물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박물관 지도 보면서 각 건축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에 회의할 수 있는 의자처럼 의자들이 쭉 놓여 있어요. 건물 진짜 이쁘게 만든 것 같아요. 그 건물 안에 이게 다 예술 작품들.
건물은 정면에서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라오스 건물들은 약간 고요하고 평온한 느낌을 준다면 태국의 건물들은 공격적인 느낌? 강렬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쁘다. 진짜 이게 그냥 한 마을처럼 해서 사람들이 살았으면 엄청 멋있는 마을이었겠다. 이게 집이고 막 가게고 상점이고 건물마다. 그럼 진짜 이게 원래 그냥 마을이었으면 세계문화유산처럼 건물이 공격적이고 강렬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색깔도 검은색이고 그래도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장식물로 동물 머리, 뼈 이런 거를 또 해놔가지고 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 이거는 기울어지게 만들어져 있네. 화이트하우스는 화려하게 정말 지나가면서 보는 건물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 블랙하우스는 진짜 멋있는데 하면서 찬찬히 돌아보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청색선 블루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부터 이렇게 청색으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청색 사원 내부 모습입니다. 청색사원 반대편에서 본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뒤대로 뒤돌면 여기 이제 탑이 있어요. 백색, 블루, 블랙 사원을 다 다녀왔는데요. 사실 세 곳은 흑색이랑 블루만 사원이고 블랙은 박물관 겸 예술품을 저장해두는 공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흰색은 약간 청복을 상징하고 블루는 청룡이 있어서 용이 뛰어다니며 노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진 현대적인 사원이고, 마지막으로 블랙은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인데 사실 사원은 아니고 이것은 박물관 겸 약간 미술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블랙은 천국과 대비되는 약간 지옥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서 아까 흰색을 보고 나서 블랙을 봤는데 그때 느낌이 엄청 강렬하고 건물들이 되게 공격적이고 그렇게 느꼈잖아요. 그게 이제 흰색은 뭔가 천국처럼 밝고 그런 느낌이 있다면 블랙은 약간 어둡고,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 사원 다 돌아봤고, 다 돌아보고 나니까 지금 2시 40분이거든요. 차가 3시라서 바로 터미널로 가서 차를 타고 치앙마이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한 끼도 못 먹고
시간에 쫓겨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하우스가 제일 멋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건물도 이렇게 웅장하고 느낌이 뭔가 확 오는 강렬한 느낌을 주는 그런 건물이어서 어쩌면 제가 예술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그런 쉽게 확 느낄 수 있는 것에 반응하는 게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여기는 이제 치앙라이 버스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버스 한 데가 7, 8번이니까 여기인 것 같아요. 7, 8번. 7, 8번이 아니라 13, 14번이었거든요. 이쪽은 이제 현지 버스. 고 저기 이제 13, 14 쪽이 신형 버스가 있는 곳. 치앙라이에서 치앙마이로 버스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44분, 3시간 50분 정도 걸렸거든요. 지금 일단 숙소로 가서 좀 씻고 나와서 주변에서 저녁을 좀 먹고 하려고 합니다. 좋은 앨리스 레스토랑이라는 데 왔습니다. 저 운 좋게 얼마 안 기다리고 바로 자리를 찾았어요. 처음 나온 게 망고랑 쌀밥 나왔거든요. 밥이랑 망고가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먹어볼게요. 두 번째로 나온 음식이 해산물 카오스웨이. 이게 유명하다고 해서 이거 시켜봤어요. 저 2개 시켰는데 양이 너무 많은데 다 먹었습니다. 여행할 때 밥 먹고 나오면 웬만하면 맥주 한 잔씩 하는데 맥주 없이 콜라랑 태국이 불교 국가라서 그런 종교적인 일이 있을 때 1년에 4번 술을 못 먹는 날이 있는데, 사실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닌데 선거일이라 안 그래도 이렇게 뒤에 돌아다니면 사람들 얼굴이 이렇게 여기 선거 포스터 붙듯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늘이 선거 날이라 오늘 저녁 7시부터는 다음날 언제까지인가 술 못 먹는다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뭐 식당이나 술집이나 다 술 안 판다고 해서 콜라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다시 야시장 쪽으로 이제 수어시키고 걸어가는데 어디서 술을 안 파는지 지나가면서 한번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야시장이 있는 그 골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사람 엄청 많던 야시장인데 술을 못 파니까 사람이 없어요. 텅텅 비었어요. 방금 야시장 어제 가서 이렇게 막 술 먹고 술 치고 하는 곳이 있었던 야시장까지 둘러보고 왔는데 여전히 거기도 다 술 안 마시고 있어요. 아마 공식적인 장소에서는 좀 확실하게 안 마시는 게 맞다. 근데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미리 사놨던 거를 개인적인 공간에서 마시거나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걸 SNS에 이날 먹었다고 올리지만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치앙마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에 있을 때는 제가 인드라이브 앱을 좀 썼는데 여기는 보니까 그랩이랑 볼트를 쓰더라고요. 볼트가 좀 더 싼 것 같아서 지금 볼트로 숙소 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공항에서 이제 정식적으로 운행하는 택시 업체가 공식 가격, 정해진 가격 150바트에 가는데 여기 볼트로 보니까 101바트더라고요. 많이 싸가지고 볼트로 불러서 가고 있고, 이제 치앙마이 도착해서 호텔에 짐 풀고 나왔습니다. 치앙마이 오니까 그래도 라오스랑 비교하면 도시가 엄청 큰 것 같아가지고 좀 살짝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왓 구멍 사원에 왔습니다. 여기는 자연 속에 있는 사원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 같아요. 산 들어간 입구 쪽에 있고 나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시간대가 오후 때라서 조용히 한적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산 아래 동굴처럼 이렇게 파여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불상들이 있어요. 특이하네. 원래 그 자연에 있는 사원으로 유명하니까 강점은 이 주변으로 돌면서 보이는 자연 환경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녁을 안 먹었는데 시간이 애매해서 그냥 야시장으로 바로 가려고 합니다. 야시장 구경하면서 이거 재밌게 먹고 맥주 좀 마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Okay, are you ready for dance again? 원래 가려던 야시장을 가기 전에 한 곳이 나와서 들어가 봤는데 아마 보니까 여기 이렇게 광장을 만들어 놓고 광장 주변에, 광장 앞에 무대 그리고 술을 마실 수 있는 곳, 그리고 가장자리로 이렇게 자그마한 노점 식당들이 있어가지고 음식을 사다 먹을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형식이 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카메라로 찍다가 다가와서 같이 춤추자고 할까봐 일단 뒤로 후퇴해서 나왔습니다. 네, 원래 가려고 했던 나이트 바자르가 그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도 꼬치로 함께합니다. 새우구이랑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꼬치,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맥주. 네, 지금은 2월 1일 토요일 아침 7시 라오스 태국 여행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드타운에 들어가서 사원들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아침 저녁도 시원하고 낮에 엄청 덥거든요. 일단 가장 유명한 게 왓 프라시 그리고 왓 체디랑 이 두 사원이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가장 유명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보기 좋은 컨디션인데 날씨도 풍성하고 저도 힘들지 않았을 때 그 두 곳을 먼저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카페 게이트에 왔는데 진짜 엄청나게 많은 비둘기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없는 자리를 비둘기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둘기들이 있어서 먼저 아침을 좀 먹으러 가고 있어요. 국수랑 이렇게 돼지고기 사골로 우려낸 국 파는 데인데 메뉴는 뭐 음료수들이랑 각종 탕이랑 국수 있고요. 제가 시킨 거는 여기서 추천해주는 스파이시 포크 본스프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돼지갈비 탕이네요. 근데 매운 돼지갈비탕, 매운 돼지갈비탕이 나왔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왔습니다. 돼지 등뼈, 감자탕 먹을 때 그 등뼈를 사용해서 만들어가지고 고기는 되게 익숙해요. 쪼개서 먹기도 편하고. 근데 이제 리뷰가 보니까 리뷰가 엄청 좋은데 평점이 안 좋았거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맛? 눈으로 보기에는 갈비탕처럼 아주 마시기 좋은 탕이 엄청나게 시큼해가지고 고기 먹고 조금 느끼할 수 있을 때 한두 번 떠먹는 건 괜찮은데 저거를 막 맛있게 마시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호불호가 좀 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네, 마체디루앙 이제 들어왔습니다. 저기 입장하는데도 잔돈 없다고 못 들어가게 하네. 편의점 가서 한번
돈을 바꿔가지고 들어가 보려고요. 여기 앞에 편의점에서 돈 받고 왔습니다. 현금만 받는 곳이잖아요. 현금만 입장권으로 받으면서 잔돈이 없다고 못 들어간다는, 저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인데, 이곳은 여자들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에요. 제가 어디서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들이 들어가면 이곳에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라고 돼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의 출입을 아예 금지시킨 곳으로 왔었습니다. 금색의 아주 화려한 불상이 서 있습니다. 여기는 서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들어오면 앉아야, 무릎 꿇고 앉아야 된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올해 좋은 일들이 있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서 가장 유명한 건물일 거예요. 지진으로 일부 훼손이 됐지만 쓰러지지 않고 아직도 그 웅장한 모습을 잘 갖추고 있다고 하는, 이게 바로 붕괴됐던 불탑 체디입니다. 그래서 불탑이 일반적으로 뾰족한 모양인데 체디로왕의 불탑은 지진으로 일부가 붕괴돼서 무너진 모습을, 이제 옆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좀 무너져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탑의 사면에는 뱀과 코끼리 조각이 장식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란나라는 양식이에요. 뱀과 코끼리 조각. 저기 보면 뱀과 코끼리 모양의 조각상이 있다고 했는데, 입구 올라가는 길에 뱀이 있고, 뱀 위로, 불탑의 밑으로 코끼리들이 서 있어요. 지금 시간이 8시 반이고요. 자, 점점 햇빛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안에 불상이 예뻐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방금 판따오 사원 보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드는 생각이지만 사전에 공부를 안 해놓은 게 좀 아쉬운 것 같고, 제가 전에는 주로 이제 트레킹을 하고 풍경을 보는 여행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사원을 보는 걸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 나라나 이 도시에 대한 역사나 문화를 미리 알아오지 않은 게 제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라오스에 너무 집중을 해서 이 치앙마이를 그냥 한 이틀 들러가는 정도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다가 커피 가게 보여서 경찰서를 바라보면서 먹는 커피 맛은, 앞에 프라싱 사원이 보이고 있어요. 방금 프라싱 불상을 보고 나왔습니다. 뭐 규모가 큰 불상은 아니었고, 옆에 보니까 불상도 예쁜데 그 벽화가 되게 이쁘게 잘 돼 있더라고요. 프라싱은 1340년경에 화유왕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사원입니다. 1340년이면 700년, 1340년이면 700년 전에 만들어진 사원이고요. 또 하나 여기가 유명한 것은 프라싱 불상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불상 중에 하나인 프라싱 불상이 여기 있어서 유명하다고 하는데, 또 논란거리는 이게 진짜 프라싱상이 맞냐, 모조품 아니냐. 진짜 프라싱상은 이전에 훼손되거나
없어졌거나 그랬다라는 설도 있어요. 여기 이제 삼왕상 보러 왔는데요. 삼왕상 보러 오면서 삼왕상이 도대체 뭔가 하고 인터넷에 잠깐 찾아봤더니 치앙마이를 만든 협동해서 만든 3명의 왕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동상이라고 합니다. 수코타의 왕, 파야오의 왕, 란나의 왕, 이 3명의 왕이 이 치앙마이를 건설했고, 그래서 그 3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동상이라고 해요. 세 명의 왕을 보면 셋이 평등하게 위아래 높낮이 없이 서 있는 게 평등하게 같이 협력했다는 걸 의미하고, 그냥 이 왕국을 세웠다는 걸 기념하는 것 외에도 약간 신앙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치앙마이 사람들이 여기서 시험을 잘 보거나 앞으로 사업이 잘 되거나 하는 것들을 기원하기 위해서 여기를 한번 또 온다고 합니다. 무슨 소린가 했더니 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 학생들이 연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치앙마이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왼쪽 오른쪽 양쪽에 보면 크리스탈 불상, 크리스탈로 된 불상이 있고요, 흙으로 된 불상이 있는데 저도 불상이 아주 유명한 불상이라고 합니다. 크리스탈은 프라카우카우라고 흰색 크리스탈 부처, 태국에서 가장 오래된 크리스탈 불상이고요. 크기는 작지만 비가 내리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뭄이 있을 때 왕이 이 불상을 밖으로 가져다가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프라사에땅, 돌로 만든 부처인데 스리랑카에서 만들어져서 란나 왕국으로 전해진 희귀한 불상이라고 합니다. 이 불상은 재난과 홍수를 막는 힘이 있으니까 물이 범람하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크리스탈 불상은 비가 오게 해주고, 저 뒤에 있는 흙으로 된 불상은 홍수를 막아주는, 서로 상반된 힘이 있는 불상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치앙마이 사원이 뭔가 보니까 제 생각에는 와체디 루앙이나 프라싱보다 여기가 더 의미가 더 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란나 왕국의 멘마이 왕이 치앙마이를 건설하면서 지은 사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치앙마이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이거든요. 그리고 신앙심이 깊은 이 태국 사람들에게, 치앙마이 사람들에게는 도시를 건설하면서 지은 최초의 사원이니까 신앙적으로도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씻고 체크아웃하고 나왔습니다. 짐은 이제 호텔에 맡겨놨고요. 마지막 날 점심은 팟타이랑 패션플러 스무디, 팟타이랑 패션플러 스무디. 마사지를 받고 나왔습니다. 근데 발 마사지 받는데 너무 시원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발을 슬리퍼 쪼리 신고 흙바닥에서 계속 오토바이 타고 막 이랬더니 발이 혹사를 당했었는데 1시간 동안 관리 받으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발 마사지 받으면 잠들 뻔했어요. 그래서 라오스랑 태국 여행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조금 아쉽기는 하고, 라오스에서 아쉬운 점은 같이 놀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태국에서 아쉬운 점은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왔으면 더 좋았지 않나.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 제일 재밌었던 건 아무래도 방비행 아닐까. 방비행에서 이렇게 물놀이하고 다이빙하고 짚라인을 했다는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